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고주파 시술 적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크게 암이냐 아니면 암이 아닌 양성이냐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아닌 양성 결절은 갑상선 수치를 높여주는 기능성 결절과 뭐 전혀 기능하고는 관련이 없는 비기능성 결절로 나눕니다. 오늘은 양성 결절 중에서 비기능성 결절 중 어떤 결절이 고주파 치료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세포 검사를 하면은 이 세포를 병리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6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 분류 체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베데스다 시스템이고요. 현재 2023년 개정판이 가장 최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성 결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는 이제2 단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성으로 진단되더라도 보시면 낮은 확률로 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라서는 7%까지 있는데 밑에 풋노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확률이 높은 것은 어떤 문헌을 참고를 했느냐 하면 수술로만 진단된 그 결절의 악성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양성혹들은 그냥 추적 검사를 하는데 수술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수술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악성도가 그냥 추적 검사를 한 모든 결절을 포함한 연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판에서는 4% 정도이다라고 했고 이거는 그냥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병원에서 2010년도에 영상학과 임상 잡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레디알러지라는 논문에 출간했던 연구입니다. 이제 2010년이면 거의 15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세포 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결절을 진단을 했냐면은 그때는 딱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아 이거 삼세판 3번은 양성이라고 진단돼야지 양성이지.' 아니면 어떤 분은 '아 이거 1 년에 한 번은 해야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임상의 선생님들마다 뭐 한 번만 양성이면 양성이지 그러신 분도 계셨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경험치에 따라서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제 어느 정도 세포 검사에서 양성이 진단이 되면은 가만히 놔둬도 되고 어떤 경우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됐던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이 당시 인제 이 연구에 포함된 결절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2번 정도 양성으로 세포 검사에서 진단되니까 암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한 1,300개 넘는 결절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중 인제 수술하지 않은 결절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연구에서 수술하지 않은 이 결절들이 최종적으로 암이란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은 양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추적을 더 오래 하면 이 중에 아주 드물지만 암이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100%에 가깝다는 것이지 2번이 양성으로 진단되어 되더라도 100% 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2번 정도 나오면은 암일 확률이 극히 낮다. 이런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 한 번 양성이 나왔는데 초음파에서 모양이 나쁘지 않으면 나쁠 확률이 0.5%로 이것도 지극히 암일 확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초음파가 모양이 나쁘면 20% 정도는 나빴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초음파에서 양성으로 진단돼도 초음파에서 모양이 나쁘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고 진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주로는 이제 만져져서 이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당시에 초음파 쓰지 않을 때는 그냥 만져지니까 손으로 잡고 세포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큰 혹들이 진단된 경우가 많아서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환자가 아주 불편하고 증상이 있으면 수술로 치료를 하고요. 뭐 좀 크긴 하지만 뭐 "이대로 살아도 별 불편함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두고 추적 검사, 뭐 추적 검사도 뭐 초음파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만져지는 정도로 인제 치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도 많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2000 년대 후반에 고주파 절제를 이 혹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 성적이 "괜찮았더라."라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인제 3 파전이 되었습니다. 뭐 별 증상 없으면 그냥 두는 것부터 아주 크고 불편하고, 인제 아무래도 세포 검사는 진단이 100% 되지 않으니까 이 "수술로 진단까지 제대로 한다."라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고주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단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결절만 태우기 때문에 나머지 결절은 제거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별로 없습니다.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늘이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그 흉터가 남고, 대부분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수술은 뭐 장점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검사는 선별 검사로 100% 확실한 진단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모두 제거를 하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한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기능을 하지 않는 양성 결절의 경우 어떤 식으로 인제 치료 방침을 정하는가를 쪼끔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상이 없다. 나는 뭐 초음파하기 전에는 몰랐어." 그러면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좀 되는데 모양이 나쁘면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도 나쁘지 않고 세포 검사가 괜찮으면 그냥 뭐 추적 검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은 증상이 있더라도 그 증상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증상이 있고 뭐 조금 알고 나니까 약간 보이나? 아니면 '아 이 정도 좀 불편하지만 뭐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추적 검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 나는 증상이 있고 이거 조금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길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나는 이 결절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져지고 증상이 있는 결절이 완전 물혹인 경우가 있습니다, 물만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일단 물을 빼주면요 많은 경우 또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이 자꾸 차면은 알코올을 넣어서 이제 주변을 태워 주면은 이제 재발을 안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보입니다. 이제 물이 아니고, 아니면은 이제 물을 포함하지만 고형 성분이 많은 경우와, 아니면 물이 많은 성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물이 많은 성분은 먼저는 이제 물을 빼면서 알코올을 넣어 주는 거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은 많이 줄었는데 계속 이제 물 아닌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고주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는 이제 대부분 고형 성분이 많은 결절에서 이제 고주파 시술을 고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 시술을 할 때는 최소한 2번의 양성의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한 번 나왔더라도 모양이 정말 별로 나쁘지 않으면은 고주파 시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제가 고주파 시술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술기나 시술은 분명히 득과 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분명히 득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제 이 시술이나 술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영상이 비기능성 양성 갑상선 결절의 치료 방침의 선택과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